가수가 있으시면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도록 사무국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학교 행사 및 국회에서 그 전문대 과학대 그 출범식이 있어가지고 늦으시는 총장님들이 좀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 중반에 다들 오실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하시고 토론하실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시작은 정해진 시간에 진행이 돼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현재 전문대학에서는 여러 재정 지원 사업들의 그 성과 포럼, 성과 박람회 등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5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5차 컨퍼런스입니다. 오늘은 그 전문대학과 교육혁신에 대해서 한석수 캐리스 원장님의 주제 발표와 그 윤지연 성덕대 총장님 원격교육 운영 사례, 또 진인주 인하공업 전문대 총장님의 ICT 라이브 구축 및 공유 계획에 대해서 사례 발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혁 동아방송예술대 총장님과 한영수 전주비전대 총장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오늘 참석하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30일자로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님이 함께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났으니까 겨울입니다. 세월이 무섭다더니 정말 빨리 가네. 우리가 8월 말에 만났는데 그때는 입추 때 만났는데 입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석수 캐리스 원장께서 용산역에서 지금 오고 계시대. 곧 도착하실 겁니다. 지금 공국장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공국장도 오랜 동안 교육부 생활을 벗어나서 드디어 이 전문대학 총장 굴비 됐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박수를 좀 환영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인사차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문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되고 돌아오실 때는 아마 교육부 장관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한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취임 전이후에서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미리 와서 인사도 드리고 또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교육부에 지금 가장 가까이 벽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부름할 일은 제가 또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서는 지금 한석수 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바로 시간이 됐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전문대학 교육혁신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한석수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원장님께서는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전문대학 정책과장, 대학 정책실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애정과 또 뛰어난 식견으로 많은 전문대학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로 한석수 원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자님들 우선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저희 캐리스에 세르비아의 교육부 장관이 오셔갖고 그 일정을 조금 뭐 너무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늦었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요. 뭐 저는 사실 아까 뭐 사회자께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전에 전문대 이제 과장도 했었었고 뭐 길은 그런 시간을 못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전문대학에 대한 그런 애정이랄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도 그만큼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제 아이덴티티를 찾고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더 좀 공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총장님들 모시고 얼마만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이건 좀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였습니다. 뭐 와서 제가 과연 무슨 말씀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뭐 설명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자료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교육 환경에서부터 또 기술 변화에 따른 그 대학의 변화 모습들 또 이제 끝으로 이제 전문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 환경은 뭐 그 크게 미래사회 변화 모습입니다만은 인구 구조에서부터 경제 구조, 사회 구조 뭐 이렇게 보면 뭐 우리 누구나 다 뭐 쉽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뭐 대학 구조 조정이라든지 그런 큰 문제에 봉착해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또 과학기술, 모든 기술의 융합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등교육에서도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일자리는 뭐 정말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도 뭐 사회 양극화 이러면서 그 교육이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해나가냐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로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의 현황은 여기 앉아 계신 청장님들께서 뭐 더 확실하게 현장에서 소상하게 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일반 대학의 직업교육 역할 확대라든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등이 대체제 확산되고 이런 문제 이런 것이 또한 전문대학의 그런 위기를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취업률은 뭐 항상 그 전문대학이 높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뭐 용어가 적정할지는 모르지만 디센트 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이럴 때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생애적으로 정말 자기가 가진 직업에서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단순한 구직이 아니라 창직 뭐 이런 쪽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전문대학 부족한 교육 환경은 뭐 굳이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 이런 규모 이런 쪽에서 보면 정말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폴리텍 대학 그 지원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지금 저는 어쨌든지간에 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희정 내지는 뭐 좀 이렇게 보정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캐리스에서 뭐 주로 하는 일이 교육학술 정보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닝이죠. 뭐 대학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닝인데 4년제 대학과 우리 전문대학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러닝 그 활용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대학이 상당히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가 크게 보면 고등교육 전문대학의 어떤 영토 확장 이런 큰 주제를 좀 이렇게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영토 확장이 결국에는 뭐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이버 세상으로의 어떤 영토 확장 그런 거와 결국에는 뭐 그러다 그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이버 세상으로서의 영토 확장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뭐 대학들 간 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기능에 더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기능들을 좀 해서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측면, 그럼으로써 또 이제 뭐 우리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진출을 좀 이렇게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에 그 영토 확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전문대학이 앞으로 이러닝 분야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그 운영 비용도 좀 줄이는 방안,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의 발전과 대학의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정말 대학이 이제 기술이 변하니까 대학들이 뭐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뭐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4년제 대학이나 뭐 2년제 대학 뭐 그건 굳이 구별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수업 제공 방식에서부터 저 학점의 그런 그 학점을 부여하는 그런 것 같이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서 학의 개념은 점점 이제 거의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학교에서 그것을 준비시켜줬는지 그런 그 역량 뭐 자격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학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수업 제공 방식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뭐 아까 이제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제 온라인, 요즘에 이제 블렌디드 러닝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요 부분 학교의 특성 또 프로그램의 그런 특성 이런 거에 맞게 온라인 그런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저는 강조합니다만 그 고등교육의 질도 높이고 비용도 결국에는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건 뭐 또 익숙한 그림일 것 같아요. 조지아텍에서 AI 인공지능 조교를 활용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 앞에 서 계신 분은 교수님이고 TA들인데 TA 수를 세 보면 8명인데 9명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G 라슨이라고 이게 인공지능 조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단히 강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TA 숫자도 부족하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중간에 탈락한다든지 또 수강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 지라슨이라는 인공지능 조교를 활용하면서부터 응답률이 정확하게 막 97% 이상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강좌가 끝난 다음에 그 인공지능 조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조교가 너무 설명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데이트 신청까지 하려고 했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그런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그 뭐 책을 잠깐 소개해드릴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마이클 크로우라는 총장이 2002년부터 한 10년 넘게 그 총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정말 그 ASU를 그 미국 대학의 혁신 아이콘으로 부상시켰습니다. 69개 학과를 통폐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통폐합시킨 거죠. 하고 30개 학과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점의 변화 아까 나노 디그리라든지 마이크로 디그리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IT 시스템 관리자 자격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컴티아의 뭐 그 과정 뭐 서버라든지 그런 거 뭐 다루는 그런 거겠죠. 그런 과정을 이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수하고 또 시스코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수료하고 그러면은 저런 것이 합해서 IT 시스템 관리자 자격이 부여되고 이제 기업들이 저런 인재를 찾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전에는 MBA 과정 이걸 이수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하고 그랬는데 MBA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저렇게 생명공학 수료 해가지고 생명공학 관리자 자격 이런 식으로 인재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사이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각종 무크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역량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공을 하면서 또 기업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설명을 에덱스라든지 코세라, 유다시티 이런 쪽에서 그런 역량 개발, 뭐 긴 강좌가 아니라 짤막짤막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 호라이즌 리포트인데요. 이게 뭐 전 세계 한 50여 명 정말로 전문가들한테 매년 델파이 방식에 의해서 그 앞으로 한 5년 이렇게 저 시간 그런 그저를 가지고 교육 현장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가 어떨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캐리스에서는 그쪽하고 같이 그 협력을 하면서 한국판을 저희들이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쪽 그 사이트에다 같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 익숙한 그런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앞으로 1년에 그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이런 것이 이제 그 강조될 것이다. 뭐 이건 뭐 그래도 상당히 익숙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한 뭐 중기로 이렇게 봐도 학습 분석, 학습 공간 재설계, 학습 분석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 개인별 고도의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 필요로 하는 상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런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하는 그 빅데이터 그런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2015년에 여기 탑 10 스킬이라고 그랬는데요. 직업에 있어서 요구될 그런 10가지 주요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분류한 걸 한번 제가 이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15년하고 2020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일본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번이 이제 좀 크리티컬 띵킹 이것이 좀 올라갔고요. 저 크리어티비티가 2015년에는 뭐 10위권에다가 번지 크게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 퀄리티 컨트롤 이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간 10위권 바깥으로 물러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액티브 리스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 반면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뭐 이런 것들이 요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경영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교육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 퀄리티 컨트롤 이런 쪽에 많이 그 좀 이렇게 좀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왔었던 게 사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커그니티브 플렉시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학의 변화 노력입니다. 제가 막 늦게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말하면서도 제가 숨이 좀 차네요. 예, 제가 사실 이것은 뭐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대학의 어떤 그 변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좀 뭐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모아달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4년제도 있고 뭐 2년제 뭐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꼭 우리하고 그 실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좀 시사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많이 이렇게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BN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미국의 30개 단과 대학들이 서로 연합체를 그 형성을 해서 우리는 참 NCS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수준 직무 능력 그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대학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역량 뭐 중심으로 좀 확실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해서 저런 교육 프레임워크를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뭐 이것도 그 직업교육 연합체인데요. 이 여기 나와 있는 5개 국가들이 뭐 저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그 정보를 직접을 하고 있다가 그 안내를 제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뭐 학과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 제대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고등교육 혁신 사례 탐색이라는 그런 이슈 리포트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대학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호주의 사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조그만 표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학생들이 나는 그러면은 어느 학과, 직업은 어떤 직업 이런 거에 흥미가 있다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학습자가 요구하는 그런 학위 과정을 친절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요 사항도 전문 대학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또 이제 4년제 대학과의 그런 편입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그런 건데 이런 사안들이야 뭐 우리도 이미 뭐 지금 충분히 이런 사안들 뭐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4년제 대학의 얘기는 한데요. 저도 그래서 몇 차례 그런 쪽에 나가면 이런 것도 많이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개 대학이 대학 간의 멘토하고 멘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우수한 어떤 그 운영 사례 이런 것이 있으면 멘토가 돼서 그 멘티 대학들한테 뭐 정확하게 그런 것을 좀 컨설팅도 해주고요, 안내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사실 대학들 간에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좀 경쟁 이런 것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그런 것들은 뭐 남하고 쉽게 공유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적었습니다. 근데 그건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이제 각 대학에서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을 운영을 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면서 이전에 여기 이제 서밋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니까 뭐 이주호 전 장관이 오셔서 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뭐 ASU의 어드바이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 애리조나 ASU 같은 경우는 어드바이저 이런 것을 멘토가 돼가지고 다른 대학들한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봤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니네 대학에 맞을 것이다, 뭐 효과는 이렇다 하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 대라든지 조지아 주립대 뭐 이런 건데 이것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수강 신청 뭐 이런 것들을 전공과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 안내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이 꼭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그런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러니까 상담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고 상당히 신속하게 그런 안내가 되면서 맞춤형 그런 안내가 된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도 그 졸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뭐 아이들을 뭐 5년 정도에는 가급적 이제 빠르게 이제 졸업을 좀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잘 졸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재정 낭비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럼 다시 들어와야 될 아이들을 등록을 못 시키니까 그 또 이제 뭐 대학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5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졸업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그 드롭아웃 되는 그런 그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률도 높이고 또 이제 한 5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타임 투 디그리 이것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안도 유니진 컨소시엄인데 여기 콘텐츠, 학습 환경,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전문대학 간 또 전문대학과 산재 대학 간 우리가 그런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런 문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잭슨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뭐 우리도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그 기초학력 부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어떻게 보충시켜서 다음 단계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좀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쪽에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적응학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해서 이제 좀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직업을 가진 아이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출석률 이런 것이 저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쪽 그 프레드릭 칼리지에서는 뭐 저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 온라인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성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였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튜터
수가 이제 부족한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학습자 상담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괜히 외국 것만 잔뜩 한다고 그래서 뭐 영진 전문대학은 뭐 우리 총장님들 익히 아시는 그런 거잖아요. 상당히 저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에 나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많은 사실 우리 전문대학들이 제가 여기 예 들은 그런 거에 뭐 훨씬 나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혁신 방향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저도 얼마 전에 이 책을 한번 봤습니다. 벌써 뭐 출판된 지는 오래된 책입니다만 크리스텐슨인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말씀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업들을 보니까 기업들이 열심히 해요. 뭐 소비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또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2002년에 66개 선두 제조기업 중 60개가 선두지위를 빼앗겼다는 거죠. 이분이 그 디스크 개발한 그 사례를 가지고 왜 저런 것이 발생하는지 아주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읽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메인 프레임이라고 이제 대형 그 컴퓨터 이런 거 할 때는 14인치 디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뭐 5와 2분의 1인치 뭐 이런 정도까지 줄어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처음에는 그런 메인 프레임이나 그래도 뭐 미니 컴퓨터, PC 이런 것이 이제 출현되기 전이니까 이제 그런 쪽에 큰 디스크를 이제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스크 크기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별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 기업들은 뭐 14인치 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더 좀 비용을 낮추고 성능이 좋게 이렇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뭐 디스크 크기를 줄이는 거 제일 처음에는 그 성능도 좀 떨어지고 압축률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 큰 회사들은 관심을 안 갖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금방 예를 든다면 이제 PC가 보급되면서 그렇게 막 성능이 뛰어난 것까지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크기가 작은 그런 디스켓 이 수요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은 거예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그 기존의 주력 기업들이 왜 이렇게 그 새로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신진한테 그 빼앗기느냐, 기존의 고객들한테만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그 서빙하는 그 고객들의 최고의 만족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이거 그래서 전속적 혁신, 파괴적 혁신 이렇게 하는데, 기존의 기업들은 가격 경쟁, 기존 소비자의 그런 만족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들, 이런 것은 그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건데, 저는 뭐 적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을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마 2006년 이전에 기능대학 아니었습니까? 기능대학하고 뭐 직업 전문학교죠. 그거하고 이제 하면서 폴리텍 대학으로 출범을 했는데, 뭐 이름 뭐 이제 폴리텍, 저는 사실 우리 전문대학이 그 이름을 저는 빼서 가져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직업교육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고등직업교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요 분야까지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단기 뭐 직업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학사 과정까지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전공 심화 과정 하고 운영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는 또 하나 다 고용보험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학비나 이런 것들도 거의 막 무료 막 이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전문대학의 영역을 저는 많이 잠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나중에 또 뭐 종합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문대학도 고용노동부하고도 좀 더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 물론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러는 거지만 거기에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필요하다면 그런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해서 우리 전문대학도 그 수학열한 뭐 다양화하고 그럴 때 꼭 4년제 대학 이쪽으로만 지향을 할 게 아니라 그 노력도 물론 하시되 단기 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의 그런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그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아마 뭐 이렇게 평가는 뭐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그 직업교육 이런 쪽에 강조를 하고 그럽니다. 뭐 교육부 편제도 이제 뭐 고등, 뭐 직업, 평생 뭐 이런 쪽으로 크게 분류해가지고 직업교육 쪽에 뭐 노력을 한다는 그런 그 방향을 제시를 했고, 구체적으로도 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저는 이제 저희 캐리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무크 사업 뭐 이걸 테니까 해보면 K무기 지금 어디서 하시는지 총장님 아세요? 예, 그 좀 이상하지 않? 먼저 여기서 케이스에서 먼저 하셨는데. 그죠? 아이고 총장 그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러닝이죠. 이러닝이고 그래서 이러닝이 이제 쭉 발전하면서 KOCW라고 오픈 코스웨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국에서 KOCW 해가지고 저희 캐리스에 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전하면서 묵은 뭐 2011년, 12년 이때 나온 거잖아요. 이러닝이 하나의 발전하는 그런 순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럼 KOCW에서 어떻게 보면 킬러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이걸 우리 캐리스라는 그런 교육학술 정보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참 기관이 있는데도 참 하여간 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감을 하면서 저도 사실 저도 이제 그 기관의 입장을 표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건 좀 통합을 하고 한번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초중등 이제 앞으로 그 초중등 교육에도 무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초중등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그런 무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게 하려면은 캐리스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장님들도 앞으로 기회 되시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온라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 그 좀 지금도 그렇게 뭐 그 저 학비가 높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런 용어에 맞게 어떻게 좀 그런 방안, 질은 높이고 비용은 좀 낮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정년기 학생 이외에 새로운 학생군 이런 것들을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아까 제가 뭐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전문대학 간에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이제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저는 산의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또 사이버 대학과 그 온라인 과정을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합 모형 이런 것들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새로 그런 온라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별도의 그런 막 또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하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그런 저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쪽과의 그런 저 연합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질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좀 그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이제 그런 과정, 그 단기 과정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 생각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직업 훈련 과정 뭐 2, 3개월짜리에서 또 6개월짜리 이런 단기 과정들을 저는 전문대학이 우수한 시설 이런 것을 많이 갖추고 있고 하고 그러니까 또 우수한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좀 우리가 좀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 사안도 뭐 이미 그 우리 전문대학 수준에서도 많이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얘기해왔던 그런 사안들하고 이렇게 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도 이제 ODA 좀 어려운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직업훈련 과정 이런 영역으로는 전문대학도 저는 ODA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4년제 대학에서 그 ODA 사업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문대학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직업훈련 과정, 우리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직업훈련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ODA 사업을 발굴하는 거 이것도 저는 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시간을 못 봤는데 제가 몇 분까지 이제 45분까지 하시면 예. 제가 뭐 여기 뭐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샷 띵킹이라고 이제 요 책입니다. 요게 아까 저 ASU 마이클 크로우 총장하고 뭐 동료 교수가 디자이닝 더 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거 책을 냈습니다. 제가 2015년인가 대학 정책 실장을 할 때 대학 구조개혁 업무를 하면서 그럼 뭐 저 외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해서 살펴보다가 저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서문 거의 뭐 서론 부분에 그 문샷 띵킹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구글 X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저 어스트로 텔러라는 사람이 10배의 어떠한 그 저 결과물을 얻는 것이 10%뭐 성취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쉽다. 뭐 10 times is easier than 10%뭐 이런 것을 뭐 저 제기를 했습니다. 문샷 띵킹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려면 망원경 렌즈를 자꾸 높이는 거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 달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는 것이 정답이지 망원경 렌즈 배율이나 높여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쉬운 거다. 그래서 문샷 띵킹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뭐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좀 황당무계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혁신적인 그런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우리가 지속성과 뭐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해결책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유추한 겁니다만 구글 X처럼 유니버시티 X 이런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 10배 되는 어떠한 그런 해결책 이런 것들을 대학이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15년 4년제 대학 총장님들 서밋 할 때 제가 우리 대학에도 문샷 띵킹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번 처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하면서 책을 소개하면서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대학들한테 그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뭐 저 시간이 잘 안 나서 못하다가 그 캐리스 원장으로 가서 연구원들하고 좀 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2주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학 설계, 뭐 대학 개혁 성공 사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사실은 4년제 대학 총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썼으니까 뭐 조금은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실 그런 저 사항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하나만 뭐 저 계급장 떼고 계급장 제가 옛날 전문대 과장할 때요 그때 그랬어요. 뭐 4년제 대학과 이제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낙인 효과 아직도 이제 거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만 뭐 낙인 효과 그래서 사실은 그 교명 이런 것도 변경하고 뭐 이런 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업교육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면 4년제라는 그런 뭐 저 프리미엄 이걸 가지고 그냥 싹 채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급장 달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급장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으로는 둘 다 망하는 거고 왜냐하면 워낙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막 예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아까 저 스탠슨 같은 사람도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물론 그분의 뭐 예측입니다만 그 대학 전체 대학에
10년에서 15년 이내에 전체 대학 하위 4분의 1은 사라질 것이다. 뭐 그렇게 예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딱 확립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낙인 효과라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각인 효과. 이제 우리는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대학이다 하는 그런 식의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뭐 말씀해 주실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뭐 듣고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